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정신없이 달려온 6월 대선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벌써 6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 참 여행이 일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시기와 상관없이 뭐 주말 연휴 상관없이 제주를 찾는 분들이 정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 반려동물과 함께 제주를 찾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다고 그러게 하더라고요. 말이에요. 서귀포의 대표 관광지 천지연 폭포가 이달 14일부터 한 달 동안요. 정말 뭐 유모차 있잖아요. 요즘 네네네. 개들이 타는 유모차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나 아니면 케이지에 이렇게 탑승한 경우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바다 가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렇다면 함덕해수욕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반려동물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해변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제주의 관광이 이렇게 점점 더 다양하고 좀 풍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맞춰서 제주도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변화와 함께 제주도가 조금 더 이 관광에서 좀 더 활력을 더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역시나 이번 주 어떤 키워드들이 제주에 있었는지 살펴보는 이주의 키워드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보다 발빠른 네, 오민경입니다. 발이 워낙 빨라졌죠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빠르죠. 점점 빨라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어떤 키워드들 찾아왔나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음의 고향 여행입니다. 마음의 고향 여행은 뭘까요? 이 해외 입양인 가족들을 또 제주로 초청해서 아. 우리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펼쳐졌는데요. 네. 미국과 영국 또 캐나다 등에서 무려 9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있는 곳에 와서 참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맞아요.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장마입니다. 장마. 네, 아. 이 제주 남쪽에서 벌써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에는 12일부터 장마철에 들어섰다고 해요. 네. 이 평년보다는 일주일가량 빨리 시작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장마는 유독 더 길고 또 강수량도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장마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장마철 되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정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 창문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구 청소 네, 이런 것도 맞아요. 미리미리 점검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 그래요. 호국 올해가 보훈의 달. 광복 80주년 되는 해 아닌가요? 네, 그렇죠.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또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제주 보훈청에서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보셔서 이 순국 선열의 애국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사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 실감 이렇게 정말 피부로 느끼시거나 공감하시는 분들은 좀 적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민경 씨는 어디를 좀 다녀오신 건가요? 네, 제가 다녀온 키워드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보신 스태프분들이신데 오늘 고 PD님 안 나오셨어요? 네. 진짜 안 나오셨어요? 네. 와, 그동안 고 PD님이 저한테 그렇게 카메라 장독법 알려주시더니 드디어 저 혼자 보냈네요. 저 혼자 찍고 와요? 고 PD님 돌아온 줄 알았어요. PD가 아니라 카메라가 돌아왔네요. 네. 뭔가 화질이 더 좋은데? 근데 오늘 아이템 어떤 건지 알고 오셨어요? 알고 있죠. 이번 연도가 또 광복 80주년, 또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사랑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있다면서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공부해 왔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빼곡하게 역시 진짜 민경 씨 준비성이 좋아요. 벼락치기 네, 했죠. MBC 리포터는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보훈청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이 또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 다 하고 왔거든요. 아, 저 잘했죠? 네. 예, 근데 공부하는 걸 너무 자랑하시네. 이 호국 보훈의 달로 하고 있는 지금 스탬프 투어 예. 어떤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호국 보훈 정신 함양과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주 도민뿐만 아니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내 이제 전적지 현충 시설 하고 있으며 네. 이제 특히 이번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네. 제주 출신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는 현충 시설과 전적지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무관님 제가 오늘 또 스탬프 투어 우리 감독님 스태프들 다 모시고 네. 제가 리드를 하거든요. 혹시 첫 번째 장소로 추천하실 곳 있으신가요? 예, 특별히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로 네. 대정읍에 있는 해병 3, 4기 호국관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오늘 제가 주무관님 말 따라서 그곳을 한번 첫 번째 장소로 가봐야겠어요.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약간 엇박이었지만. 네, 쥐어 짜냈네요. 네. 근데 이게 나라사랑 모바일 투어가 굉장히 좀 가볼 만한 곳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모르는 분들 많았을 텐데. 네. 제주 근현대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대정읍입니다. 고피디님도 없고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뒷골이 올라가는데 피디님 없어서. 여기가 바로 해병 3, 4기 호국관입니다. 건물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뭔가 이 구옥의 매력이 이 건물에도 딱 드러나는 아주 멋진 건물입니다. 34기 아니고 네. 3기와 4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 빨간 배경에 너무 멋있습니다. 이 제주 해병은 자부심들이 굉장히 여기- 많으시더라고요. 예. 제주 도민들이 또 눈여겨 봐야 할 그런 전투가 있어요. 바로 도솔산지구 전투인데요. 제주어 들리시죠?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바로 무적해병이라는 단어가 나온 아주 성공스러운 작전을 한 그런 전투라고 합니다. 이 도솔산지구 전투가 하면서 북한군들한테 또 무전기를 뺏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뺏긴 무전기로 그냥 말을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제주어로 이 해병대 3, 4기 분들로 통신병들을 교체해가지고 제주어로 교신을 하고 그 덕분에 또 아주 성공적인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 해병 3, 4기 호국관에서는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이들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잘 몰랐던 내용들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더 귀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엄숙한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짜잔. 이 동상이 진짜 생동감 있게 나왔다. 여기 이렇게 참여한 전투들도 또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전사자 명단이군요. 그 3천여 명의 성함들이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성 해병 명단도 있고. 진짜 이 남성, 여성 성별 관계없이 이분들이 또 정말 열심히 희생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애국심 차오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해병 3, 4기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자, 까먹지 말고 스탬프를 또 찍어야죠.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그렇지. 미션 성공해야 되니까. 네. 스탬프는 어디서 찍나요? 짜잔, 여기 있습니다. 이제 QR 찍으러 왔는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카메라까지 들으니까. QR로. 일단 QR 수첩 코드가 던져, 아니군요. 던져. 와, 역시 스탬프도 점점 이게- 발전하네요. 그러니까. 기술의 혼자- 발전에 따라서. 누가 사람이 서 있어서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도장 찾을 찍는 뻔했네. 게 쉽지가 않아요.
짠! 감독님, 그 다음부터 감독님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 나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다음 장소부터는 감독님이 찍어주세요. 예쁘게. 아니 근데 가방을 하나 챙겨도 되지 않을까요? 네. 왜 그 생각을 그러네. 못했을까요? 폼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네, 역사 여행하면서 폼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 오민경의 또.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일명 주먹탑이라고 부르는 데인데요. 왜 주먹탑이냐면 짜잔! 저렇게 돌 한가운데 딱 주먹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 뭔가 소나무도 있고 분위기가 묵직해요. 아, 나 저게 무슨 횃불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주먹이었군요. 주먹이네요. 오. 네, 여러분, 그 태권도의 시작이 한국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태권도의 시초가 바로 제주라는 사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진짜요? 바로 여기 몰랐는데? 제29사단 최홍희 사단장님이 우리 태권도의 창시자라고 평가받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부대 장병들에게 태권도 교육도 시키시고 이야. 또 부대 이름도 태권도 부대라고 짓고 경례 구호도 태권으로 지었다고 하네요. 아주 태권도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공부한 티가 나죠. 네. 네, 많이 나긴 하네요. 네. 아, 역시 준비한 리포터예요. 네. 오민경 씨. MBC의 인재입니다. 네, 그래요. 어디 가지 마요. 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봅시다. 여기는 비행기가 비행기? 있네요. 저 비행기가 이번 장소의 힌트예요. 네, 여러분, 여기는 디네스 대령 공적 기념비가 또 세워진 곳이에요. 여기가 더 특별하다고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서 저는 더 특별하다고 느껴졌는데, 여기 보시면 6.25 전쟁 항공전 영웅, 그리고 초창기 한국 공군의 대부, 또 전쟁고아의 아버지까지 정말 이분을 수식하는 어구들이 굉장히 많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항공전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일사후퇴 당시에 서울에 있던 1000명의 전쟁고아들을 제주도로 이렇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챙겼던 디네스 대령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승리를 목표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다 없어진다면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자문하며 그는 부대원들과 함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짜 이 전쟁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 어린애들까지 대피시켜주시고 디네스 대령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뭉클해지네요, 네. 진짜. 그러게요. 예. 작은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의 결심은 당시 많은 부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전장의 끝자락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수송기가 바로 서울에서 제주도로 전쟁고아들을 대피시킨 그 수송기래요. 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오. 그 역사의 숨결을 느낀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냥 오래된 수송기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수많은 아이들의 숨결과 이야기가 실려 있었겠죠. 또 여기서도 QR코드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스탬프를 빼놓을 순 없죠. 잊지 말고 QR코드를 찾아 스탬프를 찍어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장소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를 알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값진지 조금은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희생과 용기를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네, 보면서 좀 마음이 묵직해졌어요. 잘 몰랐던 이야기를 이렇게 현장을 직접 좀 따라가면서 들어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저도 촬영하면서 인정 아나운서처럼 좀 그런 마음을 같이 느꼈는데 네. 실제로 처음에는 좀 스탬프 찍으러 간다 하면서 그냥 재밌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현장을 이렇게 한 군데 가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묵직하고 과거의 기억을 따라 걷는다.
이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한 좀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나라사랑 스탬프 투어라는 게 단순한 이렇게 스탬프를 찍는다는 의미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를 좀 기억하고 정말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 나라사랑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6월 한 달간 계속 운영이 될 거라고 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곳은 3곳이지만 총 16군데에서 스탬프를 오. 찍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우리 현충 시설도 조금 둘러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해 주셨던 분들의 그 마음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야말로 직접 걸으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역사, 그리고 그걸 또 이 스마트폰 안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과 함께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어떤 교육의 현장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누구나 또 참여가 가능하고 저처럼 스탬프를 3번 찍었을 때는 네. 온라인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요. 진짜요? 그리고 전체 오. 스탬프를 찍었을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 네. 이번 주말에 조금 의미 있는 나들이 가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탬프 투어도 추천합니다. 네, 그래요. 뭐 이런 데 갈 때 꼭 날씨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요즘 뭐 장마가 좀 빨리 시작됐다고 해도 사실 우산 쓰고 이렇게 스탬프 투어 가는 것도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의 어떤 남기신 흔적들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묵념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좀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중요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소식 전해준 오민경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 문을 연 신상 가게들을 찾아 나서는 개연맨 좌형국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연맨 반갑습니다. 좌영훈입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맛있는 가게 다녀오셨어요? 두 분은 혹시 네. 빈티지 빈티지? 좋아하시나요? 빈티지요? 빈티지는 원래 그 와인 생산연도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러네요. 맞아요. 네. 요즘은 또 뭐 빈티지, 뭐 옷? 옷이나 아. 네, 패션, 뭐 가구 이런 데도 많이 붙이기는 하던데 뭔가 빈티지? 그러게요. 와인 뭐 어떤 얘기일까 빈티지예요? 뭘까요? 뭐 와인도 좋지만 네. 뭐 제가 다녀온 곳은 신상도 좋긴 하죠. 근데 빈티지 감성으로 굉장히 또 사랑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좀 궁금하시죠? 어떤 공간을 다녀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좌선생 TV 개연맨이 간다 내가 간다. 여기는 지금 한림읍 제 고향 한림읍입니다. 이 거리 제가 초등학교 가려면 이쪽으로 오고 중학교 가려면 저쪽으로 가고 고등학교 가려면 저쪽으로 가고 매일 누비던 거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성인이 돼서는 또 데이트도 하고 여기 여자친구랑 마쳤던 그 커플링 많이 버렸다. 몇 년 됐나요? 몇 년? 커플링 찾아야 되네. 네. 저의 추억의 장소거든요. 그리고 한림 분들이 모든 추억이 다 담겨 있는 게 이곳 옹포천이에요. 돌잔치 형국. 오. 진짜요? 이거? 초등학교 똘망똘망. AI로 만든 사진이 아닌 거죠? 지금? 중학교 수학여행. 네. 중학교요? 실제 사진인가요? 좀 아저씨였죠? 대학생 근데 같아. 되게 얄루룽한 게 제주말로 홀쭉해졌어요. 중학교 때 다 컸어요. 이곳입니다. 굉장히 궁금한 공간이 공장 같기도 하고. 이게 공장 같기도 한데 진짜.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너무 멋져요. 와, 이 공간 어떤 공간인가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전분 공장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전분 공장이군요. 네, 실제로 전문 공장을 하시는 오.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이곳은 할아버지의 초대 사장입니다. 야, 저런 게 아직도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까 처음에도 보셨지만 그 기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작동이 돼요? 네. 오.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여기 저처럼 이게 토박이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오시면 이제 옛날에 본인이 이제 일했던 공간이 이렇게 변하니까 참 좋아하세요. 그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찌릿찌릿해지는데. 오셔가지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도 봤었어요. 네, 아버님이랑. 네, 맞습니다.
너네 아빠가 옛날에 월급 잘 안 줬다. 참 시간 되면 맨날 뭐 이랬다 뭐 저랬다. 그런 얘기 좀 하시죠. 3만 원 이렇게 받으셨다고. 월급이? 네. 아 예전에는 월급이 그렇죠. 3만 원. 네, 그렇게 해서 뭐 옷도 사고 대학 학비도 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 과자가 막 5원, 10원 할 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종류별로 있어요. 아 이렇게 스콘을 이렇게 종류별로 본 게 또 처음인 것 같아. 이 앞에 있는 게 감자 스콘입니다. 안에 감자를 시원하게 얼려가지고 이 겉은 따뜻하게 감자 놨대요. 스콘. 식감이 구수할 것 같다. 안이 어떻게 되었을지. 위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바삭바삭. 이거 에그 타르트. 타르트, 맞아. 에그 타르트 오, 비슷하네. 이렇게 모양도 그렇고 모양이. 느낌도 그런데요? 맛은 어떨까요? 안에는 이게 감자라는 거. 근데 감자가 시원하다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런 거는 또 통으로 먹어야 돼요. 또 우아하게 먹어야 돼요. 또 욕심 부려가지고. 또. 그러니까 거대하게 드시네요, 거대하게. 이게 또 스콘은 또 이렇게 또 목마르게 만들거든요. 또 욕심 부렸다, 욕심 부렸어. 아, 음료수를 좀 마셔야죠. 아 이게 굉장히 독특하네. 겉은 딱 들어오자마자 그 스콘의 그 버터 향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뭔가 소보루빵 같은 거 먹는 느낌의 식감이 딱 들었는데 안에 감자가요 간이 돼 있어. 짭짤한 간이 돼 있어. 그냥 순수한 감자 맛이 아니야. 짭짤하게 간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빵을 먹는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식사 수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이런 스콘 처음입니다. 촬영하러 오는 것도 이거 대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몰래 웨딩 촬영하고 가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왔다 가시더라고요. 잠깐, 이분이 혹시 2대 사장님이신가요? 아 그렇죠. 오. 3대 사장님의 아버지가. 야, 이 공간의 산 증인, 이 공간의 역사. 우리 또 아버님이 또 오셨어요. 야, 반갑습니다, 아버지.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또 아드님보다 훨씬 잘생겼네. 훨씬 잘생겼어. 네, 고맙습니다. 예전 사진을, 추억의 사진들을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 그 당시의 지금 사진이군요. 맞습니다. 예, 이거 지금 공장, 앞에 보이는 게 옛날 돌로 지어진 공장 구축물입니다. 그대로네요, 그대로. 네, 그대로. 원형 보존이 그대로 되고 있죠. 이야, 대단합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예전 전분 공장을 모태로 장사를 하고 있는 카페를 하고 있는 곳이 모슬포의 한 곳과 한림의 한 곳 딱 두 군데밖에 없대요. 아드님이 이렇게 또 이 공간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부친이 살아계실 때 손자까지 무슨 사업을 하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째 놈이 그래도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렵지만은 좀 기꺼이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이제 전분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아들이 어떻게 보면 손자죠. 그렇죠. 가 받아서 이제 카페로 만든 거네요. 야, 저 오래된 정말 흑백 텔레비전도 있네요. 오디오도 있고. 아버지가 또 수집 취미가 엄청나시더라고요. 이 사진. 이 사진은 지금 밖인데 야외인데요. 여기서 이제 수영 배우고 했던 거 같아요. 수영을 배웠다. 여기 지금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바다는 침전 시설, 저장 시설이 있거든요. 야외에도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전분 공장에 있었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한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는 못 뵀었어요. 근데도 이제 막 주말 되면 이제 협재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놀아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한 카페가 아니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추억을 이어주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에 비해서 이게 아들이 이게 다 이끌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힘들겠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성과가 나겠죠. 우리 아들을 걔도 뭘 하든 계속 응원만 해주시지. 아이고.
아버님 근데 벌써 왜 목이 좀 메이셨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이 좀 아버지 생각나십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요? 여기 오면 붙인 생각은 나죠. 아유,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도 같아요. 아버지가 생각나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옛 추억인데 이 공장 돌아갈 때 부친하고 일렸던 생각 또 이견 충돌 생겨가지고 그 다툼이 있었던 그런 게 좀 후회가 되죠. 왜 후회가 되세요? 그렇지 않아도 될 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울컥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또 생각나신다고. 눈시울이 붉어지신 모습을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귀도 안 좋으시고 어깨, 허리 다 안 좋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 잘 되라고 계속 응원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 옆에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다시 카페 공간으로 다시 하면서 보니까 이 공간을 유지하시는 게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과수원에서 일하시는데 이제는 조금 쉬시면서 남은 인생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 게임 하나 하고다 게임. 무슨 게임? 나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얘기해야 됩니다. 물레 중에 자리동물의 한치물레 하나 둘 셋. 한치물레. 달랐네. 다르더라고요. 한 달에 21일을 이거 어려워요, 이거. 몰라 영 몰라. 취향은 다를 수 있죠. 이거 선물도 없이 해요, 그냥 이거. 더 할 필요도 없어. 우리 아버님 자리 좋아하는데 한 달에 20일을 한치 드셨다는데. 요즘은 한치가 없으니까 자리물을 먹죠. 아유 이 와중에 또 아들 편든다. 아유 아들 편들어. 아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할까? 자 하나 더 할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야유회를 갔어. 야유회를 가는데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하나 둘 셋. 산. 어머. 안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안 되겠다.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합치면은 또 아들 편들을 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쨌든 이신전심 잘 통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15초 의외로 어려워요. 자, 시작. 옛날 고구마 수매해가지고 전분을 만드는 공장이었었는데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고 분위기를 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이야 정확했어.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잘하시는데요. 정말 그 화면 보는 내내 카페도 네. 카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뭉클한 그런 마음들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오는 걸 느끼면서 참 의미 있는 곳이구나 그런 공간이구나 서로를 이어주는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전분 공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 한림 주민들에게도 이 빈티지 카페는 뭔가 추억을 연결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계속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멈춰 있었거든요. 네, 저긴 네. 과연 어떤 공간일까? 귀신 나올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지나오면서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카페가 될 줄이야. 이렇게 이쁜 공간일 줄이야. 네. 정말 놀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 한림의 역사를 이렇게 담은 이런 공간을 잘 보존해 준다는 것 자체가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왠지 이곳에 가면 약간 시간 여행, 타임머신 탄 것 같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시간이 천천히 흐를 것 같기도 한데 또 옛 감성은 겉으로는 그대로 지키고 있지만 실내는 또 아주 쾌적하고 아, 아늑하더라고요. 네. 그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사장님이 또 직접 구워주는 또 그 스콘의 그 구수한 향. 아까 그 감자 스콘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그니까요. 고소한데 네. 또 커피도 이렇게 맛있는 거 시원한 커피 한 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어디든 다 사진 스팟.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또 사장님께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직접 구워주는 9가지의 스콘.
정말 별미입니다. 한번 네. 맛봐보세요. 네. 참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화면을 보면서 저기 어디지? 아, 나 여기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라고 아마 떠올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분 공장을 운영하셨던 그 아버지의 손길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게 좀 보기 좋아서 또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 기억과 발걸음을 서로 이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더욱더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좋은 곳 소개해 주셨네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주엔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한 주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또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주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선거 결과를 짧게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과반에는 살짝 미치지 못했는데요. 제주에서는 이보다 높은 54.76%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죠.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이 정권 교체에 이제 힘을 실어준 결과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전체의 43개의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보수 정당의 표 결집이 우세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바로 서귀포시 성산읍인데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성산읍은 제2공항 건설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지역입니다. 그간 이제 보수 정당의 후보들은 조속한 제2공항 건설을 약속하면서 선명성을 부각시켜 왔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정권에서는 뭐랄까요, 좀 신중하게 바라보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번 대선 전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2공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공항 찬성단체와 반대단체에서도 저마다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정반대로 표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의 판단도 차차 좀 주목이 될 예정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내의 의견은 좀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좀 팽팽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욱더 정부의 이런 하나하나의 행보, 하나하나에 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또 이제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는 시급한 과제를 꼽으라면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좀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역점 과제이기도 했죠. 이제는 그간 이제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남은 일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공약으로 공식 채택되면서 다시금 동력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빠르게 주민투표를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게 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어제 이제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8월 안에는 정부의 주민투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 실시일의 마지노선을 10월까지로 봤습니다. 사실 주민투표가 당장에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초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별법 개정에서부터 별도의 법령 제정이 필요하겠고요. 또 사무나 재정, 기구를 배분해야 하고 또 청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필요합니다. 이 관련 일정이 삐걱대는 순간에 후속 조치를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빽빽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도민들의 좀 총의를 모으고 좀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도민의 뜻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만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최대한 좀 많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네요. 네, 그 외에도 이제는 정책적인 변화가 여러 가지가 예고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탄소 중립이 실현될지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자원순환 100% 정책을 좀 강조해 왔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해상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전초 기지로 제주를 이제 앞세웠습니다.
일찍이 제주도가 추진 중이던 2035 탄소 중립 정책과도 좀 맞물린 결정이죠.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뭐 가칭 햇빛연금, 바람연금과 같이 이 신재생 에너지로 지역 주민의 수익을 보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또 기대되고요. 이와 함께 뭐 분산에너지 특구나 실시간 전력 요금제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제주에서부터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도 예상이 됩니다. 뭐 이 밖에도 관광 분야에서는 뭐 디지털 인프라와 공유 오피스를 확충하고 또 읍면동별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겠다고도 공약을 했고요.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사상과 관련해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서 사삼 아카이브 기록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은데요. 임기 중에 제대로 지켜질지 이제 도민사회가 기대를 갖고 꾸준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지금 나왔는데 사실 공약에 대한 현실화가 잘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떤 그런 변화들이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좀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5년입니다. 정말 제주의 새로운 변화들이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그러니까 불에 타는 쓰레기가 대부분 이 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이 센터 진입로가 봉쇄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뭐 300톤이 이를 정도의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주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진입로 입구를 막아선 것인데요.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은 사실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시설을 들이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일정 보상이 주어지고는 합니다. 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돼 있어요.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이제는 법정 지원금이나 주민특별 지원금이 좀 투입이 되고는 하는데요. 이번 사태는 동복리 주민들이 2015년 제주도가 지원을 약속했던 농경지 폐열 지원 사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이제는 전임 도정에서 구두로 약속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을 했었던 것이죠. 이게 서로 간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치달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주도가 동복리 주민들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폐열 지원 사업을 대신해 이를 대체할 만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사태가 나흘 만에 일단락되면서 뭐 자칫 뭐 쓰레기 대란으로까지는 번지지는 않았지만 좀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이 됐고 또 아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뭐 일단락된 일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좀 다시금 되돌아봐야겠고요. 재발 방지 대책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네, 뭐 큰 혼란은 피하기는 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실감이 됐던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꼼꼼한 대책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내용도 뭐 그냥 단순히 좀 흥미로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굉장히 깊게 다뤄져 왔었더라고요. 한라산 정상부에 산악 열차와 산상 호텔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제주 도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공약에 노선 길이 16km인 산악 열차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이었는데요. 이거 단순한 그냥 상상으로 보기에는 이 내용이 좀 지나치게 구체적입니다. 사업 제안서를 보면요. 2030년까지 가칭 백록이라고 명명된 산악 열차를 연결하는 데에 사업비 4천억 원, 또 산상 호텔을 짓는 데에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이 됐습니다. 한라산 급경사 구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이제 바퀴를 톱니바퀴 방식으로 뭐 이렇게 제시를 한다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됐었던 것을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았는데요. 이 배경을 살펴보니 이 건설 대기업이 계획하는 사업과 좀 일치를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대한노인회의 현재 회장이
이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거든요. 이 산악열차 계획도 이중근 회장이 지난해 노인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이 최근까지도 제주 산악열차를 스위스 융프라우와 같은 국가적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한라산이 뭐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도민사회의 동의 없이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 이전에도 이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격렬한 저항을 샀었던 전례를 보면은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사실 저도 이 뉴스를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라산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주 도민들의 산이 아니라 대한 국민, 또 어떻게 보면 세계 자연유산인 세계인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산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판단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민들도 모르게 국민들도 모르게 결정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정말 이 도민들의 뜻과 이런 의지들이 좀 담겨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의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제주 문화상징 백선 다시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게 될 영상은요. 3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그 시절의 실상을 보여주는 한 권의 화첩이죠. 바로 탐라술력도입니다. 탐라술력도와 함께 그 시절 제주의 모습으로 화면으로 빠져보시죠. 탐라술력도는 1702년 제주에 부임한 이형상 목사가 도내의 각 고을을 순시한 것은 물론 한 해 동안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화공으로 하여금 그리게 한 화첩이다. 조선시대 술력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이처럼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은 탐라술력도가 유일하다. 술력도는 화면을 붉은 선으로 3등분해 맨 위는 제목을 넣고 가운데는 그림, 제일 하단엔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의례적인 행사 기록화의 방식을 띠고 있지만 그림들은 매우 독특하다. 수평선이 아닌 바닷속에서 솟은 해의 모습하며 주변의 풍경과 세밀한 인물의 표정까지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짜임새 있다. 이외에도 흥미로운 그림들이 눈길을 끄는데 큰 고을에서 펼쳐진 경로잔치를 그린 제주 양로, 80세 이상 장수 노인을 위해 베풀었던 연회 광경이 상세히 묘사돼 있는데 당시 장수 노인의 상황까지 세밀하게 기록돼 있다. 진상을 위해 감귤을 선별하는 장면을 그린 감귤봉진, 감귤을 담을 상자까지 짜는 모습이 매우 사실적이다. 진상하는 말을 점검하는 것도 세밀하게 기록돼 있는데 이처럼 진상과 관련된 그림이 탐라술력도에는 5면을 차지해 당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술력도에는 인구와 전답, 향교와 유생의 수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기록돼 18세기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과 당시 제주섬 전체의 삶의 규모를 가늠케 한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의 고도 제주도. 지정학적 특성상 외구의 잦은 약탈과 이양산의 출몰이 일어나는가 하면 본토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독자적인 방어 시설이 절대적이었다. 탐라술력도는 당시 군사 요충지 제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고지도인 한라장 촉엔 3개의 읍성과 9개의 진성 등이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주변 국과의 관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심지어 이웃한 일본을 비롯해 주변 국과의 거리까지 소상하게 나와 있다. 또한 지방관의 술력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를 점검하는 조점 그림은 12장에 달한다.
제주 읍성의 군사 상황을 점검하는 제주조정. 가교말을 탄 채 많은 병사들을 거느린 목사 행렬이 보인다. 병사들은 하나같이 조총과 활 등의 무기를 갖추고 있다. 이외의 탐나술력도에는 군사훈련을 겸한 활쏘기, 사냥 등의 장면이 생동감 넘치게 그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탐나술력도엔 제주의 아름다운 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림도 적지 않다. 김영굴과 산방굴, 정방폭포 등 도내 명승지들을 살피는가 하면 한라산의 질비한 오름이며 하천 마을의 이름과 포구까지 세밀하게 그려넣어 현재 모습과 좋은 비교가 되고 있다. 심지어 귤나무의 종류와 개수까지도 세세하게 표기해 기록화로서의 사실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술력을 기록한 현존하는 유일한 화첩이자 기록화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는 탐나술력도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감추고 있다. 아직 탐나술력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한 300년 전 제주는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뜨겁게 만나는 현재가 될 것이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애월읍 수산리에서는요, 마을 대표 작물인 초당 옥수수를 주제로 한 수산리 사탕 옥수수 대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마을 곳곳을 탐방하고 직접 초당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철 옥수수의 달콤함과 함께 마을 잔치의 정겨운 분위기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2025 3다 콘서트가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연동 3다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3다 콘서트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데요. 올해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제주 지역 뮤지션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는 낮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3다 콘서트와 함께 여름밤을 시원하게 음악으로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공공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주최하는 JPDC 제주형 공공주택 설계대전인데요. 이번 설계대전의 주제는 융합과 소멸, 새로운 거주 풍경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제주의 지속가능한 삶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제주다운 감성과 창의성을 담은 미래형 주거 공간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초여름 장마철 이맘때가 되면요, 제주 곳곳에 형형색색으로 물들이는 예쁜 꽃이 있습니다. 바로 수국인데요. 맞아요. 이번 주말에 안덕 면사무소 일원회에서 이색 수국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꽃 구경도 하고요. 헌혈로 생명 나눔도 함께 할 수 있는 안덕 순우름 수국 헌혈 페스트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수국과 함께 초여름의 감성을 특별하게 물들여 보시면 좋겠네요. 네, 뭐 플리마켓도 있고요. 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또 버스킹 공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 공연까지 부대 행사들이 잘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6월의 어떤 기억들을 재밌게 또 의미 있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